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소양과 소음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흡수되는 게 양의 작용이고 배설되는 게 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 소디움과 포타슘이죠. ATP의 작용은 소양화다. 디곡신 작용은 소음화이기 때문에 디곡신은 소양인 약이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죠. 이것이 이제 분해되려면 이제 소디움과 포타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죠. 이전 강의에서는 저는 양의 활동은 물의 흡수이고 음 활동은 물의 배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에는 나무에 물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겨울나무는 물이 빠지는 거니까 물이 배설되는 거죠. 겨울나무에 물을 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양 생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세포막에서 작동하는 나트륨, 칼륨, AP테이즈의 매우 중요한 중심축이 됩니다. 나트륨, 칼륨, AP테이즈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태양인 소양인 아닙니까?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러니까 음인들은 오히려 칼륨을 이제 내보내야 되죠. 세포 안팎의 전기적 삼투압적인 기울기를 만듭니다. 이 기울기가 있어야 장에서는 물과 영양분이 흡수되고 신장에서는 전해질과 수분의 재흡수와 배설이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이런 나트륨, 칼륨, 에이피테이즈의 작용은 구체적으로 사상의학에서는 소향화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상초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순서죠. 위로부터. 그리고 이는 비장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비장 기운이 왕성한 소양에는 나트륨, 칼륨, 에이피테이지 활동이 강해서 인체 안에서 쉽게 나트륨이 높아지고 칼륨이 낮아질 수 있는 체질이며, 반대로 소음인은 신기능이 강하고 비기능이 약해져서 항상 전해질에서 나트륨, 소디움이 떨어져 내려가고 포타슘이 칼륨이 쉽게 올라간 체질입니다. 태양인은 폐의 기능이 강하지만 다음으로 비기능이 왕성해서 상초작용과 중상초 기능이 왕성한 사람이므로 역시 나트륨이 높아지는 체질이고, 태음인은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해지지만 중하초인 간 기능 다음에 하초인 신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소음처럼 칼륨이 높아지고 나트륨이 떨어져 내려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팔체질 자체가 틀린 거죠. 팔체질은 또 이제 태양인 중에서도 소양성이 있고 소음성이 있다, 이걸 나누는 건데 권도원 박사 자체가 체질이 틀린 사람이니까 틀린 거죠. 저도 뭐 경험이 있지만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에이피테이지를 저해하는 디곡신 같은 약물은 소양인 약물이 됩니다. 강심을 이뇨를 시키고 좀 강심을 시키는 거죠. 이는 좌심실의 수축률을 강화시켜서 신장까지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물로, 소양인이 비대신소죠. 그래 신장까지 안 가는데 이제 이걸 주는 거니까 사상의학상으로 신주출의 개념과 일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출은 건 이제 신장이 그 내보내는 것을 주관한다는 거죠. 방광 자체가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요. 뭐 신장에서도 물론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 재흡수하지만 내보내기를 하는 거죠. 홍파에 걸러주는 거니까. 동양학적으로 보면 흡수와 납입은 양적 활동이고 배설과 출납은 음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상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비준합, 신주출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장은 받아들이고 들여보내주는 기능을 주관하고, 신장은 내보내고 배설하는 기능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주납, 비가 주관한다. 납입 기능, 받는 것을 이제 주관을 한다. 그 기능은 중상초의 기능입니다. 중상초는 소양의 에너지와 깊이 관련다. 가슴이 열리고 흉격이 움직이고 벌어지고 어깨와 팔이 작동하는 힘이 바로 이 비장의 납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팔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운동을 하면은 밥맛이 좋아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팔을 움직이고 잡고 들고 끌어당기고 흉곽을 확장하는 활동은 모두 중상초의 소양적인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새가 나는 거랑 비슷하죠. 상승과 납입, 플라이트 오브 더 버드. 새가 날개를 위로 끌어올린 것은 이제 비상이 이제 비준합이죠.
비유자면 새가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비주나브 움직임입니다. 새는 날개를 통해서 위쪽으로 들어올리고 공기를 붙잡고 몸을 상승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나비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날개의 힘, 즉 팔과 어깨의 힘은 비장의 납입 기능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물고기가 꼬리를 움직이는 것은 신주출의 움직임입니다. 물고기는 꼬리와 하체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연에서 겨울이 되면 나무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지와 잎이 마르는 것처럼 겨울의 에너지인 소음 에너지는 배설을 주관합니다. 이 힘은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당겨서 엉덩이와 발 쪽에 주입시키는 것이 마치 겨울나무가 닿는다니 영양을 뿌리로 저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근본적인 사람이죠. 소음이 그래서 예, 진리에도 뿌리를 항상 생각하는.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힘은 인체 내에서 배설을 유도하면서 이 힘은 하초에서 생겨나는데 하초의 힘은 결국 엉덩이와 다리를 움직이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 힘 아래쪽에서 발생하고 몸 하부를 통해서 배출과 추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다리, 엉덩이, 골반, 종아리 운동은 신장의 출납 기능, 즉 배설 기능을 강화하는 하초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꼬리를 움직이면서 가는 것은 후륜 고동입니다. 소양이는 전륜 고동이죠. 새와 소양이는. 양팔인 앞 지느러미는 방향타에 불과하고 추진력 꼬리에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소미는 가슴을 고정시키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아래가 흔들린 힘으로 걷기 때문에 신장 배설 기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팔의 힘은 악력, 주는 힘이죠. 즉 잡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붙잡고 끌어당기고 들어올리는 힘은 중상초 납입 기능과 관련이 됩니다. 반대로 발과 다리의 힘은 굴력, 굽히는 힘이죠. 굽힐굴자, 힘력자, 굽히고 펴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종아리, 발목을 통해서 하체 추진력과 배출력이 형성됩니다. 겨울 체질인 소음인은 하초 힘이 강한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 즉 굴강지력, 굽힐 굴자라 강할 강자, 갈지자 힘, 굴강지력이 발달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의 배설기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릎을 굽히는 힘만이 아닙니다. 가슴을 고정하고 골반과 힙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무릎을 강하게 펴고 때로는 과신전시키는 힘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힘이 종아리와 발목으로 내려가면서 하초 기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신장의 배설 기능을 도와주는 겁니다. 소음인은 겨울 체질이며 어깨와 중상초가 약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일하고 짐지는 것을 부담스러우면서 옷조차도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부담이 결리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항상 저도 어깨가 피곤을 느낍니다. 승모근 쪽에. 상체로 무게를 감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리의 힘은 강합니다. 오래 걷고 오래 다니고 하체를 쓰는 일에 비교적 강한 지속력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소음인의 하초 중심성입니다. 이런 체질적 원리 때문에 소음인의 신장의 즉 배설 기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하체의 힘이 발달하고 종아리 아킬레스 주변 근육이 비교적 충실하면서 발목과 다리의 지지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초가 몸을 지탱하고 배설과 추진력을 담당하는 체질적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연 소음인의 신장 배설 기능은 강하지만 비장 흡수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는 경우가 많고 남들이 더워하지 않는데 혼자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더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몸에서 양기가 달아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인들의 상체 운동을 통해서 비장의 기능, 오늘날의 소화, 흡수 기능을 키워야 되고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상체 쓰는 거죠. 다 운동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은 몸을 덮이고 소디움, 포타시움, 에피테이즈, 근원이 나트륨, 소금이므로 매우 짜게 먹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소화력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유산도 HCl인데 CL 자체가 NaCl인 소금에서 온 거죠. 네. 팔과 어깨가 움직여야 비장의 양기, 즉 사상학적으로 중상초 기운이 활달하게 움직이면서 몸에서의 염분과 음식을 흡수하는 능력, 소화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반면 소양체와 소양이는 중상초 기능이 강한 체입니다. 이들은 팔과 어깨에 힘이 잘 들어가고 물건을 들고 다니거나 잡고 움직이는 것을 비교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흉격의 기운이 강하고 어깨와 팔을 통해서 소양적 에너지가 잘 발현됩니다. 그러나 하체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걸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발목이 가늘고 약하며 아킬레스건이 가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에는 피자칼 다리죠. 종아리가 두껍고 힘이 실리고 아킬레스와
주변 근육이 발달한 것과 달리 소양이는 다리가 새처럼 가늘면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걸음걸이가 좋고 빠르며 종종 걸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양이는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꾸준한 힘을, 즉 강력,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종종 걸음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체와 중상초의 기운이 강하고 하체의 지지력이 약한 데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이 무겁고 아래쪽이 약하면 몸 안정적으로 큰 보폭을 만들기가 어렵고 짧고 빠른 보행으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파킨슨 환자 중에 소양이, 진짜 파킨슨 환자는 소양이다. 소음이가 태음이는 가짜다. 많은데 서양적 결의로는 도파민 결의에 의한 것이지만 동양적 사서양적으로는 날개가 크고 다리가 약해서 종종 걸음을 걷는 새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 상승한 에너지가 너무 왕성해지면 상체가 무거워져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됩니다. 보폭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죠. 사상학적으로 보면 비준압은 중상초, 팔, 어깨, 흉격, 악력과 연결되고 친주출은 하초, 골반, 다리, 종아리, 굴력과 연결됩니다. 서양 생리학으로는 이런 흡수와 배설 배후에 세포막의 이온 기울기, 즉 특히 나트륨 칼륨 에이피테이즈가 들어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에이피테이즈가 세포 전기적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서 물의 흡수와 배설,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 장과 신장의 기능이 조절됩니다. 동양학의 음양을 서양 생략으로 해석하면 양은 흡수와 상승과 납입의 방향으로, 음은 배설과 하강과 출납의 방향입니다. 사상학에서 이것이 체질별 운동 구조로 드러납니다. 소양이는 팔과 흉격을 중심으로 납입의 에너지가 강하고 소미는 다리와 하초를 중심으로 배설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것이 비준압, 신주출을 인체의 운동 구조와 신장 생리 그리고 체질적 특성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양 여름 상태에서는 세포 펌프가 활성화돼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기체는 수화 및 에너지로 팽창한 물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겨울 상태에서는 세포 펌프가 느려져서 수분을 배출하고 유기체는 탈수되면서 에너지를 내보냄. 세포막의 소디움, 포타슘 에이티페이즈 펌프는 생명의 전기적 삼투압적인 기울기를 생성하며 이는 여름 소양인의 흡수와 겨울 소음인의 배설을 구동하는 통일된 메커니즘입니다. 비장 에너지를 중추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여름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강하게 흡수력을 상징하고 흉곽의 확장과 팔의 움직임은 생리적 흡수의 힘을 유도한다. 새가 날개를 위로 끌어올리는 비상의 형태는 인체의 중상초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준압의 역학과 유사하다. 신장은 하초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기능을 하며 겨울나무가 생존을 해서 수분을 배설하듯이 다리와 골반의 힘으로 추진하는 하체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물고기의 추진력은 물을 뒤에서 밀어낸 배출력에서 비롯되는 후륜구동이죠. 이는 인체 하초의 힘을 통한 배출 및 추진 기능과 연결된다. 겨울나무 상태는 수분을 비워내고 탈수되고 가벼워진 모습과 유사하면서 소음이는 다리를 굽히고 펴는 강한 하초의 힘으로 배설과 추진 기능을 극대화한다. 악력, 그립은 팔로 끌어당긴 잡는 힘으로 여름의 기운이자 상초의 흡수를 상징한다. 굴력, 밴드는 걷기 위해서 다리를 굽히고 펴는 힘으로 겨울의 기운이자 하초의 추진과 배설을 상징한다. 상체는 당기고 잡고 들어올리는 힘이 특징이며 하체는 무릎과 엉덩이를 굽혀서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 힘이 특징이다. 소음이는 하체 발달해서 신장 배설 및 추진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기피하고 상체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소양이는 상체가 발달해서 흡수해 납입의 에너지가 강하며 어깨와 팔을 통해서 물건을 들거나 끌어안는 힘이 뛰어나고 매우 강한 악력을 보인다. 소양이는 에너지 불균형으로 상체가 무겁고 하체가 빈약한 경우가 있으며 좁은 보폭과 빠른 걸음으로 불안정한 무게중심을 보완한다. 파킨슨병이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